네, 2023년 5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김남국 의원을 소재로 삼아서 김남국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어떻게 로비가 이루어지는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김남국 의원이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을까? 코인게이트는 벌려놓고 탈당은 했고, 이런 가운데 유튜브를 하고 있는 유명한 배승희 변호사가 지난 5월 18일 가평 휴게소에서 찍힌 김남국 의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가평 가는 게 그 서울 춘천 고속도로죠. 거기에 가평 휴게소에 있는데, 거기에 김남국 의원이 한 남성과 자동차 뒤에 서 있는 사진입니다. 누군가 찍어서 전해줬겠죠. 그게 18일인데 이날 지금 쭉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으로부터 지난 3월 이후 최근까지 그가 빗썸과 거래한 내역을 바로 이날 받아갔습니다. 왜 받아갔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 60억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빗썸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거든요. 옮기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 빗썸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자기 거래 걸 다 받아갔습니다. 그게 18일인데 그날 그는 경춘 고속도로 가평휴게소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가든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김남국 의원을 추적해야 됩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위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문제는 민주당도 상당히 보호하기 힘들어졌죠. 지금 하나의 방어막은 이제 국회윤리위에서 제명이 되느냐, 국회의원 제명이 되느냐인데, 윤리위를 질질 끌면서 안 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민주당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김남국 방지법인, 그렇게 일명 그렇게 불리는 공직자 재산 신고 윤리법인가, 그거를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남국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게 된 거죠.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국회에 그날 나온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 여론 때문이라도 김남국이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공직자 윤리법에는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 교통품, 회용권 등 재산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상 자산이 빠져 있는데 그거를 집어넣은 거죠. 사실 공직자가 되면요, 뭐 주식 거래 못하죠. 저도 이제 민간원으로 있다가 어떻게 공직에 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주식 다 팔고 뭐 신탁 걸어놓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가봐야 오히려 재산상으로는 손해인데, 또 거기 가서 국가의 예산, 자기 재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물럭거리면서 뭔가 해볼 수 있죠. 자기 재산으로 할 수 없는 큰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정부패를 할 수도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상당히 공직자 윤리법이 사실은 좀 엄한 것 같아요. 네. 엄한 것 같은데 또 그럴 필요도 있죠. 근데 어쨌든 김남국이 때문에 더 강화됐습니다. 네, 정의위원 때도 쭉쭉 통과됐었고요. 뭐 약간의 기권자가 있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지금 이 김남국 이 초선 의원, 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사람인데, 저는 국회를 가끔 갔죠. 기자 때도 갔고 뭐 지금도 일이 있으면 갑니다. 가게 되면은 그 제 신분증을 내고 제 인적사항을 써서 줍니다. 어디 간다고 써서 주면 그 직원들이 내가 가겠다고 한 의원실에 전화해서 이정훈이가 방문한답니다. 그럼 네, 보내주세요 하게 되면은 표차를 내주면 제가 제 신분증 맡기고 그걸 받아들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회관 안에서 많은 세미나가 열립니다. 세미나도 저는 자주 갑니다. 세미나에 간다라고도 제가 쓰면은 그거는 이제 특정 의원실이 아니니까 누구한테 확인은 안 하지만, 그 세미나가 열리는 게 이미 공지돼 있죠. 그걸 확인해서 역시 표차를 바꿔주고, 그때는 세미나장만 갈 수 있는 표차를 줍니다. 국회에 가보면은 일반 시민들은 국회에 갈 일이 없죠.
근데 늘 북적북적합니다. 국회의원회관이. 그중에 상당수는 그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 같은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 말하자면 군 관계 세미나 한다 그러면 각군에서 응원하거나 또는 뭐 자기네 의사 표시하기 위해서 또는 뭐 원자력 문제다 그러면 탈핵단체, 친핵단체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북적북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누가 툭 치고 보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컨설팅 하는 친구들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민자고속도로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민자고속도로는 기업이 닦아가지고 이제 수십 년 동안 통행료를 받고 나중에 이제 정부한테 돌려주는 건데 그 비용을 그 민자 회사들이 대죠. 근데 이제 어떤 민자 사업은 받으면 좋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 민자 사업을 따려고 할 때 저를 툭 쳤던 친구들은 이제 그런데 하는 친구들이죠. 웬일이냐 그러면 뭐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설명하러 왔어 그럽니다. 조금 다른 설명도 해드릴까요? 우리 군에서 가장 좋은 예가 그런 거겠다.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 전차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지금 한국군에서는 전차를 운영해 봤고 우리가 K1, K2 전차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전차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그런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무기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핵무기라든지 지금은 우리가 이제 F-35가 있지만 옛날에 F-35 스텔스 전투기가 없을 때잖아요. 스텔스란 걸 보지도 듣긴 했지만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스텔스기를 하나 산다고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가격은 어느 대로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거를 사겠다고 마음먹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제조사 측에서 주는 정보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로비스트라고 해서 제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워싱턴 DC에 가면은 백악관에서 매우 가까운 호텔이 있는데 거기 제가 한 번 잤었는데 그 호텔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번 제가 그게 뭔가 하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당선자 시절에 그 호텔에 머뭅니다. 백악관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러면 차기 미국 대통령하고 친하거나 소통하기 위해서 수많은 업자들이 그 로비에 와서 기다립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로비스트예요. 차기 미국 대통령과 친하고 이런 사업 해야 됩니다. 막 전하기 위해서. 그 호텔이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 미국은 그렇게 움직이는 로비스트를 합법화했죠. 다만 부정부패를 못하게 했는데 우리는 로비스트를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새로운 무기를 하겠다, 도로를 닦겠다 그러면은 그 돈을 끌어오는 회사, 뭐 민자 회사라든지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그 사업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처에서도 뭐 국토건설부에서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걸 다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 이렇게 해주고 국회 통과까지 하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국회의원 만나기 참 힘들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는 만납니다. 만났는데 국회의원들이 가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분이 떠가지고 이럽니다. 제가 기자 신분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국회의원실에 누구랑 같이 면담을 요청했었어요. 그럼 누가 나오느냐? 국회의원 비서진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보좌관 2명인가 있고 그 밑에 비서관, 비서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보좌관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 보좌관 만나면 저처럼 딱 이래갖고 한 30분 정도 얘기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얘기하는데 자기네 당한테 유리한 게 뭐냐? 뭐 국익은 별로 안 따지고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 의원이 좋은 게 뭐냐? 이걸 기준으로 하죠. 그 다음에 한 건 폭로할 만한 게 맞느냐? 이 유명세가 올라가니까 그런 걸 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이 보좌관 건방진 자세부터 한 대 줘받고 싶은데 그런데도 거기 가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대부분 퇴짜 맞죠. 비서관한테도 열심히 설명합니다. 기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기자 신분 밝히면 뭐 보좌관들이야 뭐 휙 지나서 바로 의원 만나려고 그러는데 이 보좌관이나 비서관 만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관 비서관들하고 친해져서 밖에서 밥도 먹고 하다 보면은 이제 들어가서 자주 자료를 주고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국회를 들락날락하면서 우연히 만나는 친구들 아는 사람 통해서 보니까 뭐 왜 왔는지 빤히 알거든요. 차라리 공무원들은 오게 되면 그들도 자기네 일 때문에 오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 공무원사의 룰 때문에 위축이 돼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그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 밥 사줬는지 뇌물을 줬는지 모르지만 친해졌다 그러면 상당히 자신 있게 들어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꼭 그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소속 임직원이 지난 2020년 4월 달에 21대 국회가 선거가 있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14차례 국회에 들어왔는데 위메이드 신분을 갖고 이들이 모두 김남국 의원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뭐 김남국 외에도 민주당의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오기영, 무소속의 양정수 의원도 원래는 민주당이었죠. 국힘당의 윤장현, 허나, 정의영. 그런데 김남국 의원한테 유독 많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지금 위메이드 사람들이 왔다라고 밝혀진 데는 그건 이제 국회 기록에 있으니까 그런 건데 자기들이 이제 써내는 거죠. 전화는 한 번씩 하고 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가보면은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실 간다고 가서 거기 일단 들려야 되겠지. 내가 간다 그랬으니까 들렸다 나와갖고 뭐 다른 의원실도 다 들릴 때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도 모르지. 이제 한 군데 해놓고 여러 군데 들어가니까. 근데 14번이면 꽤 많죠. 지금 이제 이 김남국 의원 등 이렇게 위메이드 방문을 받은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만난 게 아니라 보좌진이 만났고 뭐 면담했고 뭐 청탁을 받은 건 아니다 그러는데 글쎄 뭐 청탁인지 설명인지 두고 봐야죠. 근데 김남국 의원이 유독 많아요. 그리고 이제 슬쩍 물타기 하죠. 방문지를 특정 의원실로 해놓고 의원회관 들어간 다음에 자기 가고 싶은 의원실 다 다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14번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만나러 왔다가 추가로 김남국 의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이제 뭔지 감 잡으셨습니까? 그게 국회 로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밖에 나와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이제 그 본회의도 가야 되고 뭐 또 거기 사무실 자기 편하잖아요. 밖에 나가면은 또 구설수에 오르고 하니까 되게 그쪽에서 많이 만나고 본청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로비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김남국 의원과 가상화폐 문제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방방 떴는지도 또 그 뒤에는 그야말로 돈 세탁이 있고 이 친구는 자기 공개하지 않은 재산 속에 이게 있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김남국 미스테리가 하나씩 드러나는데 현재 행방이 모연한 가운데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김남국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또 무슨 사건 생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로 봐야 되죠. 이게 다 일종의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와서 이렇게 유착을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유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산업을 키운다고 뭐 게임 산업 키우자고 막 주장하는데 게임 산업 필요하면 키우는 건 좋아요. 좋은데 자기 이익 때문에 키웠다. 또 뇌물이 있었다. 이러면 달리 봐야 되죠. 김남국 의원은 잘 지켜봐야 됩니다.